그런 너구리가 요즘엔 뜻밖의 도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 곁으로 오게 됐을까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도 너구리가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여기 아니라 저기서 대치역고 저쪽 방향 거기가 너구리가 있는데 커. 근데 빨리 안 가. 안 도망가. 살살 가더라고. 저기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요 가장자리에 너구리 본 적 없습니까? 너구리 날마다 봐요, 우리. 칠동에서 지금 너구리가 살아요, 거기서. 삽니까? 예, 살아가지고 밤으로 10시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한밤중에 예, 한밤중에 이렇게 쭉 여기 통로가 있어요. 요래 갖고, 요 고양이 밥이 여기서 고양이 밥을 주거든요. 고양이 밥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뺑 돌아요. 그래갖고 저기 집으로 가요. 너구리가 오늘 아침 너구리가 이 아파트에 사는 건 고양이 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온다면 이거 엄청 먹겠지만요. 이러니까 이게 너구리가 오는구나. 대구의 한 대학교 안. 이곳엔 오래전부터 너구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의 너구리라면 사람을 피하는 게 정상. 그러나 녀석들에겐 그런 야생동물 특유의 예민함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먹나 했더니 아마도 음식물 찌꺼기인 듯합니다. 이렇게 연명을 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이른바 국어라는 너구리로 불리기도 하죠. 신기하죠. 학교 아닌데 너구리 있고. 주변에 산도 없는데 어디서 너구리가 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주변에 이렇게 숲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아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먹을 거리를 찾을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결국에 사람들이 버리는 거를 좀 먹는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딴 게 먹을 게 제가 볼 때 없거든요. 요즘 도시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너구리들은 상당수가 고양이 밥이나 음식물 찌꺼기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뒤지는 일도 잦죠. 어미 너구리는 새끼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파트의 화단 인근에 사는 너구리들이 사람들이 먹고 버린 닭뼈를 핥아먹는 것은 이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생성을 잃고 사람들에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요즘 너구리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금강. 4대강 사업 이후 강에는 보가 설치됐습니다. 금강은 원래 너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주요 서식지였죠.
하지만 보호 설치 이후 강은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른바 녹조 라떼가 가득한 강가에선 더 이상 야생동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봤던 너구리도 이 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저한테 발견이 됐는데, 또 이 아래쪽에 있던 너구리는 이런 낚시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떡밥 같은 거, 그걸 주워 먹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낚시꾼들이 버린 뭐 쓰레기나 이런 걸 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피부병을 앓으며 깡말라가는 너구리, 또 죽음에 이른 너구리, 이 모두 얼마 전 금강에서 발견된 너구리들인데요. 지네. 쥐가 엄청 크네요. 이건 붕어 엄청나게 크네. 말 그대로 낚시꾼들이 얘기하는 꿈의 월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20cm, 한 38 정도 나오는 건데. 물고기 피해는 더 참혹합니다. 얘는 눈불개네요. 눈에 이제 노란 금태를 둘렀죠. 이게 늘씬하고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강에, 원래 강 하루나 중류에서 많이 사는 애들이에요. 바닥층에. 근데 이제 오염되고 강이 썩다 보니까 많이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하류예요. 여기가 상류인데 물이 지금 상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대강 사업 끝나자마자 2012년도 그때 수거해놓은 자루 이렇게 몇 자루 풀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60만 마리 정도. 물속 한 3m 정도에서 건져갖고 나왔던 애가 있는데, 토종 메기. 제 키만 해요. 1m 36.5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발견된 어종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민물고기 중에서. 그런 애들이 다 죽었죠. 물고기는 너구리의 주요 먹잇감이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너구리가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구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았어요, 너구리가? 네,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너구리가 아마 움직여가면 며칠 됐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어떻게 얘랑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갖고. 불쌍하잖아요, 걔 너구리가. 그래서 안 됐어서 우리 삼촌이 신고를 했어요. 좀 데려가 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순한데 뭐 같이 맞붙어 놓으니까 서로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친 데는 어디예요? 예? 다친 데? 입쪽이 지금 물리기도 하고 깨물기도 둘이서 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물어뜯고 그래서. 근데 깨끗하게 다 나왔네. 참 착한 애들이야 그랬어. 네가 왜 해서 네 밥 먹잖아? 얘 착해요? 그런 거야. 네 밥은 먹잖아. 뜻밖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공시 녹음을 안 하고 할머니 말씀하시는 게 네가 착하잖아.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혹시 줄이 떼나면 좋다고 어려서부터 이러던데. 하지만 당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이름은 뭐예요? 너구리의 건강 상태. 녀석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렁이. 누렁이. 그래서 뭐 털도 다 빠지고 뭐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쫓아보려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 말려갖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어땠어요 그때 물고리? 그때는 뭐 징그러웠어요 진짜. 그리고 보기 힘들었어요. 너구리가 갑작스럽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전부터 거의 씨가 말랐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금 살아나는데 조금 살아났어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피부병에 걸린 너구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충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병에 걸린 개체거든요.
그리고 털이 빠지고 이러면 그 턱이 좀 뾰족하고 이래 보이니까 오 소리라고 오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개선충은 모든 온열 동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 너구리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피부에 기생충이 0.3mm만한 작은 기생충이 몸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소양증을 유발을 해요. 많이 간지러워가지고 온몸을 긁고 표피 자체가 워낙 긁고 짓무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부가 전부 그 코끼리 피부처럼 아주 두껍게 형성이 지금 가피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깨끗한 자연 환경에 있을 때 걸리는 병의 발병률보다 도심에서 있는 너구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특히 뭐 하수구라든지 배수로 같이 조금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병의 발생이 심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충은 너구리를 무력화시킬 뿐더러 반려동물 등 다른 동물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잘 낫는 편이긴 한데 야생의 너구리가 어떻게 제발로 병원에 가겠습니까? 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움직이기가 좀 예, 힘들어져요. 움직임이 아주 느려져요. 원래 너구리가 사냥할 때도 그렇게 빠르게 사냥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렇게 몸이 하면 움직임이 더뎌지고 나중에는 아주 소양증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긁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에너지를 또 많이 소비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털이 또 빠져버리니까 열 손실도 많아지고 몸에 폐혈증이 발생해서 보통 다 폐사하게 됩니다. 치료센터에 있는 녀석들은 사연도 다양합니다. 도심가 근처에 이제 화장실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너구리 같은 경우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많고 자기 새끼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새끼들을 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한 마리가 낙오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곳에 온 지 5일. 경계심 강하던 까망이는 이제 서서히 사람들에게 적응해가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도시로 온 너구리. 이곳에서 녀석은 오히려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녀석들 입장에선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20대 후반의 강태우 씨는 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을 하다 너구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애가 덩치가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섣불리 좀 만지기가 약간 야생이라서 혹시나 뭐 물리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너구리는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애가 와서 팍 들다 박았어요, 저한테. 밑에는 이제 좀 얇게 입고 있었거든요. 깨물면 혹시나 이렇게 그런 광견병 같은 거 걸릴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여기 철봉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제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어디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좀 지방 살 때도 뭐 요새는 아파트가 많고 하다 보니까 너구리를 군대에서 말고는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물원에서 보던 거라 갑자기 뜬금없이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일 처음은 신기했던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신기한 일로만 여기고 말았지만 어쩌면 너구리 박치기 사건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구리는 4년 전 국내에서 광견병을 퍼뜨린 매개체인데요. 야생의 너구리라면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재빨리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접촉하려 했다면 그건 광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원래는 너구리는 야행성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견병에 걸리니까 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의해서 교상을 당하고 그 교상이 당한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0% 죽는 질병이 광견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메르스의 치사율도 40% 왔다 갔다 있었었는데요. 광견병은 임상 증상이 발현하면 100% 죽는 질병이 광견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 광견병은 주로 야생동물을 통해 옮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매개체가 주로 너구리입니다. 관계 당국에선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미끼 백신을 투척 광견병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지난 연말 북한산과 도봉산 등지에 광견병 예방 미끼 2만 5천여 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너구리나 야생동물은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내 최대의 너구리 서식지 시화호. 환경운동가인 최종희 씨는 수시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에 오면 너구리의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너구리 화장실이에요. 거의 배설물이 이제 자연적인 그 먹이를 먹고 이제 배설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이제 고라니 털이라 했어요. 쥐 발도 있고 쥐를 잡아 먹었어요. 여기는 보면 생활 쓰레기가 딱 나타나죠. 먹이에 수질포가 들어있다는 거. 이건 이제 비닐이 은박지, 비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편리한 시설을 들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설 곳이 없고 먹이 찾는 곳이 없다 이거죠. 축대를 쌓아버리고 어떤 물고기들이나 이런 사체들이 어디에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도심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 심지어 생활 쓰레기까지 먹고 있는 너구리. 먹이가 부족한 건 최근 시화호 일대의 야생동물이 살아갈 땅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완공된 것들은 시작한 게 한 2008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간석지는 없어졌고 주로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 습지로 원만하게 경사가 두고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포유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 또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매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이 동물들에게나 첫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땅입니다. 예전처럼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너구리가 도시까지 흘러오진 않았을 겁니다. 먹이를 빼앗고 보금자리를 파괴한 건 바로 사람들이죠. 너구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요즘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누군가 날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제가 조정해놓은 위치가 아니고 이게 혼자 스스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보셔야 되고요.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it's getting faster. Everyone said go ahead and ask h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새끼가 뭐 6마리인가 4마리인가. Hey, hey. Every day seems a little